안녕하세요. 사연여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하시고 새 사연들을 편하게 청취하세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어느덧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 결혼은 단순히 남편과 저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시댁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시부모님 역시 저를 딸처럼 받아주길 바랐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시댁에서의 생활은 고단하고 힘겨웠습니다. 특히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태도는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장남이었고 시댁에서는 저희 부부가 큰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한 것이라 여겼어요. 남편도 부모님께 잘하고 싶어 했고 저 역시 시댁에서 좋은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곱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늘 장모님의 눈밖에 났던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때부터 장모님은 저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2살밖에 나지 않는데도 왜 하필 나이 많은 여자를 선택했니?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니까 참고 넘겼습니다. 장모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더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은 돌아오는 말들 앞에서 무색해졌습니다. 장모님은 항상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특히 외모에 대한 지적이 잦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장모님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내가 좀 더 살을 빼는 게 좋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랑 서 있으면 너무 부해 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결혼식이니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의 이런 태도는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명절을 맞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결혼 후 첫 명절이라 시댁에 잘 보이고 싶어서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음식도 열심히 만들고 집안일도 돕고 싶었죠. 하지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장모님은 저를 바라보며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다들 바쁜데 왜 이제 와서 어슬렁거리고 있니?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마치 일부러 늦게 온 사람처럼 몰아세우시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도 명절마다 시댁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하는 일마다 흠을 잡으셨고 제가 뭐라도 하려고 하면 아이, 됐다. 내가 해봐야 뭐 얼마나 잘하겠니? 라며 비웃으셨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긴장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장모님의 눈초리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장인어른 역시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모님처럼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항상 저를 깔보는 눈빛을 보내셨죠. 특히 장인어른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을 때 장인어른은 여자가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 직업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장인어른은 제가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가정을 돌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시선이 저를 압박했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쉽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심하게 대할 때면 남편이 중재에 나서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잠깐뿐이었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제가 집안일을 잘 못한다고 계속 비난하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장모님 눈에는 부족하게 보였나 봅니다. 너는 왜 이렇게 설거지를 대충 하니? 그릇에 얼룩이 남지 않겠어? 라거나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니? 할 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모님께 더 잘해드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부엌일을 도왔고 장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행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장모님은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슨 일을 해도 불만을 표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가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한 음식을 맛보고는 이건 너무 싱겁지 않니? 우리 아들 입맛에 맞을 리가 없겠어 라고 말하셨고 제가 청소를 하면 여기는 왜 이렇게 먼지가 많니? 제대로 하려면 좀 신경 써야지 라며 타박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시댁에 가기 싫어졌습니다. 시댁에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고 그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신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라고 말했지만 그 말로는 제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중재자로 나설 때도 있었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의 말조차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남편이 저를 변호할 때면 너는 왜 자꾸 며느리 편만 드니? 내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저를 보호하려 했지만 부모님과의 갈등 사이에서 난처해야 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더 외로워졌고 남편에게조차 기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인어른도 문제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관심하셨고 대화할 때도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장인어른은 너는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라며 저를 일축하셨고 제가 장인어른과의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의 생일이나 기념일 때마다 저희 부부는 시댁을 찾았지만 그럴 때도 시댁에서의 분위기는 항상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셨고 특히 저의 생활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셨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집안일을 못하니?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사냐?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시댁에서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을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남편도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고충이 있었겠지만 저는 남편이 저를 좀 더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고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괜히 더 큰 문제 만들지 말자 라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태도는 저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혼자 싸우는 기분이 들었고 남편이 저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대화할 때마다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터져나왔습니다. 시댁에서 느꼈던 무시와 상처를 얘기하려고 하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우리 부모님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그냥 너를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라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를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런 반응들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한 고통이었는데 남편에게는 그저 작은 해프닝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방문이 있던 날이었어요.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그들이 우리 집으로 직접 찾아오겠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마음을 다잡고 시부모님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썼어요. 그래도 시댁에 비해 내 집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덜 부담스러울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역시도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비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장모님은 이 집은 너무 좁지 않니? 너희들 둘이 살기엔 답답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준비한 음식을 하나씩 살피며 이건 너무 짜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했니? 남으면 버리게 생겼네 라며 차례차례 지적하셨습니다. 장인어른 역시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무관심한 표정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저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우리 집이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음식을 좀 짜게 먹는 것도 우리 입맛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장모님께 말했지만 장모님은 아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좀 더 신경 써야지. 너는 그렇게 무심하게 넘어가면 안 돼. 라며 남편의 말을 일축하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나서는 모습이 고마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의 압박은 계속해서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바라보며 너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된 며느리 역할을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노력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속으로 삼키고 참아내는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남편에게 쏟아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왜 항상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왜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나한테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라며 남편에게 울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미안함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게. 부모님께 더 강하게 말해볼게 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런 약속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남편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남편에게 정말로? 너는 부모님께 무슨 말을 하든 결국 바뀌지 않잖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참기 힘들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지만 그 역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댁과의 관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특히 장모님은 제가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더 강하게 압박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직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그 점을 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모님은 너는 결혼하고도 아직도 애를 낳지 않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며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은 저희 부부의 선택이어야 하는데 장모님은 저를 마치 무언가 잘못된 사람처럼 몰아세우셨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더 시댁에 가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솔직히 말했죠. 나는 더 이상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아.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나를 보는 눈빛도 그들이 내게 하는 말도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 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의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아도 돼. 내가 부모님께 잘 말해볼게 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배려로 시댁 방문을 줄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매번 전화가 올 때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장모님은 전화로도 저를 몰아세우셨습니다. 왜 요즘 우리 집에 안 오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반복되었고 저는 매번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장모님은 저의 침묵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러면 저는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어려워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었죠.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저 역시 점점 더 시댁에서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깊은 상처가 남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요. 이제는 정말 한계야. 나는 더 이상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싶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나를 지키고 싶어.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라도 시댁과 거리를 두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한다면 나도 내 결정을 존중할게.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당분간은 시댁에 가지 않아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물론 그로 인해 남편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시댁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하고 앞으로도 완전히 회복되긴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조금씩 제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도 조금씩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고 우리 둘만의 가정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결국 가족 관계란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저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며 남편 역시 그런 저의 결정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제는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